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각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고, 오늘 이렇게 영상 확인하다 보니까 저번 주랑 옷이 똑같아요. 똑같은 날 찍은 거 아니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진도는 다 나갔어. 그래서, 어찌됐건 요번 시험 범위에서는 지금 두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 뭐라 하냐. 두 개 단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화학 파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 파트죠. 그래서 화학 파트랑 물리 파트를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주면, 자, 문제를 풀고 그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학 파트에서는, 자, 산화와, 그 다음에 환원, 요게, 자, 중요한 거랬습니다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d, 산화 환원 반응은 독자적인 반응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그렇죠? 얘네들은 반드시 동시에, 자,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됐었고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자, 내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산화되는 애들은 남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내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므로 산화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산화환원 반응은, 그러니까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거야. 선생님은 이거를 산화수로 설명을 했거든요. 산화수로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식을 보면 되는데, 이게 한글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니네가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지. 내가 한글 나오는 거 다 해가지고, 시구 다 바꾸면 애들이 뭐해? 외우려고 그래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를 계속 보면서, 계속 이제, 얘가 이거네? 얘가 저거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이제 이런 거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지만 산화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규칙만 알고 있으라 그랬죠. 어떻게? 혼자 혹은 한 종류로만 있으면 우리가 0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항상 자 이온의 자 전하량을 확인하세요. 이온수를 확인하셔서 걔를 산화수로 바꿔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입니까? 그래요. 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산화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됐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 가지만 해보시면 이런 거죠. 구리를 산소에 반응시켰다. 앞에 원래 개수 맞춰야 되는데, 산화수만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CO가 됩니다. 구리를 산소에 반응시키면 산화구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 된 겁니까? 산화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화학식이 보이면 산화원은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산화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산소는 어떻게 합니까?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게 문제라 그랬죠. 예를 들면 나트륨하고 자 염소랑 반응시켰대. 그랬더니 NaCl이라고 하는 염화 나트륨이 됐어. 그러면 얘가 이온결합인 거 알고 막 풀 수 있는데, 산소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이런 거 몰라. 그럼 산화수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식을 다 외우셔야 된다고. 그건 니네가 다 외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산화수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나트륨 혼자 있으니까 밑에다가 0. 그쵸? Cl2 한 종류야. 혼자 있으니까 밑에다가 0. 그 다음에, 나트륨은 몇 가 이온이에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1 적으시면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1 적으시면 된 다음에 여기 있는 나트륨의 숫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어. 나트륨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얘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염소는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뭐 된 겁니까? 환원된 겁니다. 요렇게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예전에 보여줬던 그 영상 좀 디테일하게 적어놨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서 산화수 꼭 좀 마스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만 더 하면 이런 거죠. 자,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자, H2O랑 반응시킵니다. 누가? 식물이. 어디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그러면 엽록체에서 자, 얘를 그 광합성을 통해서 자, 뭘 만들어내냐면 C6H12O6랑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광합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산화수를 적어 보면 탄소의 산화수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됩니까? 라고 하냐면 환원된다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광합성은 CO2의 환원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이건 왜 산화수를 안 하냐면 얘는 워낙에 많이 나와서 CO2는 그냥 광합성에서는 환원 반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 다음 천의 재련 과정에서 이런 게 있어. Fe2O3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철광석이야. 이 철광석은 코크스란 물질하고 반응하면 여기 있는 코크스가 뭘로 변신하냐면 CO로 변신을 해요. 그러니까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한다. 산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크스가 다시 반응해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CO2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일사탄소가 산화된다 혹은 코크스가 산화된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 나머지 물질은 철로 이렇게 환원된다. 그래서 역시 얘도 뭐 된다? 산소를 잃기 때문에 환원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책에 나온 거 혹은 학교에서 혹은 프린트에서 알려준 것들은 꼭 산화수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산화수로 잘 안 되는 애들만 좀 외워주시면 오히려 외우는 게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산화환원 반응도 이제 두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산화수 가지고 누가 산화인지 환원인지, 그 다음에 누가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한 번만 적어보시면 뭐 해볼까요? 얘가 산화됐어. 남을 환원시키죠. 얘는 무슨 제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환원제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돼요? 다음, 얘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죠? 그럼 뭐라고 해요? 산화제 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이게 가장 메인 테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아연 같은 거를 염산에 넣었을 때 녹느냐 안 녹느냐 그런 거 따지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선생님이 이름을 원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인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화원에 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자, 금속의 자, 이온화 경향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좀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하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연, 철, 뭐 주석, 뭐까지 알면 주석할 필요 없다. 주석할 필요 없고 아연, 철까지만 좀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구리, 은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는 얘들은 왼쪽에 있을수록 이온으로 있으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야. 말 표현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수용액을 하나 준비를 해 둘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CuSO4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어 놓습니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어 놓으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구리 이온하고 자, 황산이온이 들어있는데, 이 황산이온은 얘 구리는 2+고 얘는 2-인데
이 황산이온은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음이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구리이온 두 개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자 아연 조각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녹느냐 안 녹느냐 혹은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볼 거야.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 그때 뭐 한다고? 요 순서를 확인하시는 거야.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 그러면 아연이 지금 구리보다 더 왼쪽에 있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온으로 있으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고. 그래서 아연이 자, 얘 금속이고 얘는 이온이에요. 자, 이온인데 아연이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돼요. 말 표현 이해돼요? 자,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아연 이온이 된다. 그러면 아연이 갖고 있던 전자는 그냥 수용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구리한테 직접 줘야 돼. 그럼 다시 정확히 할게요. 구리 이온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줄 때 구리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그러니 아연이 지금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 된 겁니까? 환원된 겁니다. 요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연이 녹으면서 아연이 이렇게 녹는 거야. 아연이 이렇게 녹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연 이온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나? 그러면 구리 이온이 아연한테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변신하는데 구리는 고체인데 신기한 건 구리는 고체일 때 색깔이 붉은색이야. 그래서 이 표면에 구리가 뭐 되냐면 석출된다. 요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구리가 석출된다.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구리는 이온 자체일 때 색깔이 파랑색이야. 그래서 구리 이온이 요로 들러붙죠. 그러면 구리 이온 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구리도 석출될 거니까 그래서 푸른색이 점점점 옅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자,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여기에 AgNO3라고 하는 질산은 수용액을 넣어놔요. 또 얘기하지만 은은 1 플러스 양이온, NO3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질산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은이온 정도만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고체 구리를 이렇게 넣어놨다고 치자. 녹느냐 안 녹느냐를 뭘로 본다고? 요 순서 확인한다고. 순서 확인했더니 구리가 은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이온으로 변신하는 거야. 그래서 구리가 녹습니다. 대신 구리는 금속일 때는 붉은색 금속이지만 이온으로 갈 때는 푸른색 금속으로 변신한다 그랬죠? 좀 더 위에서 구리는 이온으로 있을 때는 색깔이 파란색이야. 그래서 빨간색이던 구리 금속이 파란색 형태를 띠는 구리 이온으로 변하게 될 거고 그럼 구리가 전자를 내놓을 때 수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은 이온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은 이온이 그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석출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은이 전자를 받아서 요 표면에 은색 은이 이렇게 살짝 입혀주는 게 은이 석출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액에서 구리 이온 수는 점점점 증가할 거고 은이온이 가서 들러붙을 거면 개수가 계속 감소하겠지. 그래서 푸른색이 점점점 그러니까 원래 투명했던 놈이 푸른색으로 점점점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거라서 개념을 좀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재를 줬는데 정리는 안 돼 있고 선생님이 문제만 줬거든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거기 6페이지까지 25문제 지금 풀고 채점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 다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끊고 갈게요. 자, 지금 빨리 영상 풀어보세요. 아, 영상 푼다. 빨리 지금 문제 풀고, 추적까지 다 하고, 그리고 영상 보세요.